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공급망에 인도가 중요해서 미국이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개입의 이유는 뭘까요? 핵탄두 100개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핵탄두 1개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 파키스탄이 핵공격을 받아서 국가가 실제로 붕괴되는 사태가 터지면 하나의 핵폭탄만 갖고 싶어하는 간절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소원 성취하지 않을까요? 177개 중에 몇 개는 바로 뭐가 돼요? 국가 컨트롤에서 벗어나는 소실 상태로 가겠죠. 그거 뉴욕으로 가져갈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2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카슈미르까지 지난번에는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이 이해관계 정말 첨예하게 모든 이해관계자와 종교까지 얽혀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교수님? 예, 사실은 뭐 어느 언론이나 누구도 그런 식으로 하진 않는데 제가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인도가 했던 공격을 두 번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1차 공격 그리고 이제 2차 공격. 그럴 때 1차 공격은 실패했고 그게 가장 큰 원인은 인도가 갖고 있는 무기 체계가 너무 복잡했다. 프랑스산, 러시아산, 미제 다 섞여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데이터 링크가 잘 작동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팀워크로 움직여야 되는 공중전에서 인도가 파키스탄을 제압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큰 틀에서 보셔야 될 문제는 이런 거예요. 파키스탄 내에 세 주체가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있고 군부가 있고 민병대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권은 실세가 아니고 군부가 실세예요. 그런데 이 민병대 조직은 한 7-80%만 군부 말을 듣습니다. 100%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선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갖고 그렇게 논쟁이 많은데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김정은이 있는데 총참모장은 김정은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이 실세예요. 근데 휴전선에 있는 게릴라 부대는 7-80%만 총참모장 말을 들어요. 또 따로 움직이고. 말 듣기 싫을 때는 안 들어요. 자, 그러면 남한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죠? 복잡해지죠. 어떤 작전을 짜야 됩니까? 이게 인도가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군부를 약화시켜서 민정정부가 주도권을 갖게 끌고 가고 민정정부랑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답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진짜 해답이었다고 한다면 1차 공격 때 완벽한 우위를 인도가 보여줬어야 돼요. 그래서 파키스탄 내의 여론이 군인들이라는 것이 이권에만 개입하고 정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쿠데타나 하지 인도하고 싸울 때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들은 정말 손봐야 돼. 이런 여론이 비등을 하면 군부의 입지가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강화됐네요, 오히려. 예, 파키스탄 내의 군부의 인기는 지금 최고입니다. 그러겠네. 그래서 입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차 공격이 그렇게 가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인도가.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는 파키스탄 전투기를 뭐 격추시켰다 어쨌다 발표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계속 이제 교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5월 10일에 있었던 일인데 자정 이후로 그러니까 9일에서 10일 넘어올 때 파타2 미사일이 발사가 됐는데 시엘사 공군기지 근처에서 인도가 요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일부 보도가 이 미사일이 델리를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건 그 정보는 어디서 나온 소스인 거예요? 소스는 인도에서 나온 겁니다. 델리를 향하고 있었다고 이건 이야기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군부는 이제 추측이 가능하겠죠. 실제 델리를 향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도. 그러면 델리를 향하는 미사일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터키산 드론이 날아오고 인도산 드론이 가고 또 하나는 인도가 1차 공격에서 실패한 거는 방공망을 초토화시키고 작전을 시작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미군은 대부분 그렇게 작전을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1차 공격 이후로 대규모 방공망 초토화 작전에 들어갑니다. 인도가 예. 파키스탄에? 그러면 파키스탄 내 방공망이 공격받았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군사 시설이 공격받는 거예요. 파키스탄 입장에선. 그렇지. 그러면 국경은 안 넘고 서로 미사일 쏘는 거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는 뭔가 다시 날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이제 2차 공격이라고 제가 부르는 일이 아마 9일에서 10일 넘어가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두 군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첫째는 끼라나 힐스라는 장소하고 또 하나는 누르칸 공군기지인데요. 끼라나 힐스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끼라나 힐스라는 곳의 산악 사진이에요. 이 바위산이 뭐냐? 파키스탄 핵무기가 저장이 돼 있는 산이에요. 산 안에? 예. 여기만 있냐? 그건 아니고. 그런데 이 안에. 근데 또 하나는 그 다음 사진 보시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끼라나 힐스 안에 갱도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시죠. 네. 이게 뭐냐면 핵실험을 했긴 했는데 코울드 테스트를 했던 곳이에요. 그 말은 분열을 시켜서 빵! 한 게 아니고 그 이전 단계에서 스톱은 하긴 하되 그래도 테스트를 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바로 방사능 물질들에 대한 위험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예. 자, 이게 끼라나 힐스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갱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핵시설을 핵탄두를 저장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SNS에 퍼진 사진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끼라나 힐스 산 중턱에 뭐가 터졌어요. 터졌네요. 예. 이게 그러면 찍혔네. 보세요. 저게 만약에 벙커버스터였다면 그건 무슨 이야기냐. 산을 때리고 지하로 20m, 30m 내려가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폭발하는 그런 폭탄을 그런 때렸다면. 폭탄으로 저기를 때렸다면 그건 뭘 의미해요? 전면전이죠. 핵전쟁을 의미해요. 네. 파키스탄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단계에 인도가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끼라나 힐스 바로 근처에 뭐가 있냐면 사르고다 공항이 있는데 공군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르고다 공군기지는 뭘 갖고 있겠어요? 핵 투발 수단이 되는 전투기들이 있겠죠. 거기 대기하고 예, 있어요. 예. 당연히. 그래서 사태가 만만치 않다 싶으면 야 장착해 명령이 내려오면 끼라나 힐스에서 꺼내서 쏘러 가죠. 딱 전투기에 달고 야 그러면 이륙해서 대기해. 그러면 이륙 대기할 거 아니에요. 그곳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제 추측이긴 하지만 벙커버스터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끼라나 힐스에 뭔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딱 오는 예민하구나. 메시지는 분명하죠. 자, 벙커버스터가 아니었다고 합시다. 근데 저 자리를 때렸다는 말은 뭘 의미해요? 인도가 보여준 거죠. 너희들 내가 저 같은 자리를 벙커버스터로 지금 한 방 날려볼까? 하려면 할 수 있어. 그렇죠. 보여준 거예요. 내 능력은 1m 오차 이내로 날려버릴 수 있어. 그러면 파키스탄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핵버튼 누르겠다는 건가 싶죠. 이게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 기자가 물어봅니다. 국무부 대변인한테. 미국이 이슬라마바드나 파키스탄의 핵 누출 보고 관련해서 팀을 파견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몰라요. 의미일까요? 일부 서방 언론에 사르고다 공항에 그러니까 끼라나 힐스 근처에 있는 공항에 보론을 실은 이집트 항공기가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보론은 무슨 물질이냐면 핵이 분열돼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 입자들을 뭐라 그래요? 흡착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안정화할 때 쓰는 예. 물질이 보론입니다. 모디 총리가 날렸던 멘트가 있어요. 파키스탄의 핵 공갈에 우리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블러핑 하지 마라. 블러핑 할 거면 자 이제 너 손목 걸어라.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끝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끼라나 힐스하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누르칸 공군기지였다고. 누르칸 공군기지는 지난번에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슬라마바드이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라왈빈디라는 도시가 인도군 총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예. 그곳에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핵전쟁에 대비한
이제 지휘 통제 관리소죠. 예, 예. 그곳이 누르칸 공군기지하고 연결이 돼 있죠. 음. 그래야 거기서 공군기가 떠서 핵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이 누르칸 공군기지에 미사일이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활주로에 구멍을 냈어요. 그리고 경납고에 구멍이 났고 이게 뭐냐면 핵투발 수단이 되는 전투기가 어디 있는지 뭐 미라지 전투기 뭐 여러 가지 기종들이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미사일을 어디다 두고 핵투발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파키스탄 내에 양쪽이 대략 117개 정도의 탄두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인도가 117개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라도 터지는 상황이 되면 양쪽은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겁니다. 누가 먼저 한 발이라도 날리면 그렇죠. 하나라도 터지면 그때는 이제 그 돌아가는 길은 없죠. 그렇죠? 자,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2차 공격에서. 2차 공격에서. 자, 그러면 저는 2차 공격을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성공이라고 평가를 했냐? 끼라나 힐스하고 누르칸 공군기지를 타격을 하면서 모디가 너 손목 걸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블러핑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뭐예요? 같이 손목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 똑같이 핵폭탄이 여러 개가 터진다고 하면 파키스탄이 죽을까요? 인도가 죽을까요? 파키스탄이 죽지 않을까요? 파키스탄이 죽겠죠. 국토 면적이나 국력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파키스탄이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계속 가면 문제인 거죠. 그리고 파키스탄 군부 입장에서는 1차 공격에서 이겼다는 선전을 충분히 했어요. 네. 익절해도 된다. 예.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익절을 해도 되고 인도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더 이상 핵 블러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줌으로써 최소한 앞으로 카슈미르 지역에 테러를 하면 핵전쟁 직전까지 한 번 더 가니까 비용이 얼마쯤 들까요? 전군 초비상 대비 태세를 일주일씩 해야 되고 핵 자산을 모두 다 옮겨서 장착하고 준비해야 되고 이 비용이 얼마일까요? 전투기가 몇 대 떨어지고 미사일을 날려야 되고 그 비용을 쓸 거면 카슈미르에서 총쏴. 그러면 모디 입장에서는 할 만한 건 한 거죠 이제. 그러네.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훌륭한 무술 감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무술 감독은 이때 등장을 누가 할까요? 당연히 미국이 이제 등장. 미국이 여기서 이제 개입한 예. 거예요. 미국이 왜 개입을 했겠어요? 바로 끼라나 힐스하고 누르칸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있으니까. 순간에 농담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양쪽이 손목을 걸었는데 작두를 내리는 순간에 이제 피가 터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공급망에 인도가 중요해서 미국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자기가 수천 년의 무슨 뭐 갈등을 뭐 봉쇄했다 이러는데 47년부터 생긴 거니까 수천 년 된 거 아니고요. 트럼프가 뭘 날렸냐면요. 애플이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것에 나는 반대한다. 네, 그게 있었죠. 미국으로 옮겨라.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모디 입장에서는 나는 너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막 그런 위대한 지도자야. 그리고 트럼프가 워낙 친한 친구거든. 이렇게 광고를 해놨는데 애플이 왜 인도로 가냐? 나는 반대일세. 그건 말이 되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날렸냐면 관세와 무역에서 불이익 주겠다고 겁을 주니까 꼬리 내리고 금방 들어오던데? 이렇게 SNS에 날린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모디 입장에서는 얼굴에 먹칠을 해줘. 그런데 트럼프가. 그 이전에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불법 이민자 송환을 했잖아요. 인도 출신 불법 이민자를 송환하면서 발목하고 손에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보냈습니다. 미국이 인도한테. 미국이 인도한테. 그러니까 인도 여론이 부글부글했죠. 근데 모디가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그 힌두의 자존심과 위대한 인도를 이야기하는 총리지만 뭐 미국에서 돈 벌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도 주 인도 미국 대사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인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재하기 24시간도 안 된 시간에 J.D. 벤스가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 일이 아니다. 자기들끼리 미친 짓을 하는데 우리가 왜 개입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개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개입의 이유는 뭘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핵탄두 100개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핵탄두 1개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파키스탄이 핵 공격을 받아서 국가가 실제로 붕괴되는 사태가 터지면 하나의 핵폭탄만 갖고 싶어하는 간절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소원 성취하지 않을까요? 177개 중에 몇 개는 바로 뭐가 돼요? 국가 컨트롤에서 벗어나서 소실 상태로 가겠죠. 누구 원하는 사람이 많겠죠. 집단이. 예, 그게 뉴욕으로 가겠죠. 향하겠죠. 그런. 그거 뉴욕으로 가져갈 사람 많습니다. 파키스탄이 갑자기 정부가 붕괴하면 핵 무기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거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장 세력들이 탈취해서 미국으로 쏜다. 아니 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그 무장 세력들이 핵탄두를 가진 상황이 돼버리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리스크가 높아진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쫓겨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강대국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미국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봉합하고 어떻게? 미국은 지금 신고립주의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둘이 뭘 어떻게 싸우는 건 좋은데 그런 거 뭐 상관없고 요란하게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이 위협되지는 않게 해라. 그런데 만약에 극단주의 세력에게 핵 무기가 들어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미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그리고 그건 중국도 원하는 바가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정치적인 오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인도가 빠지는 오류는 파키스탄 붕괴론입니다. 파키스탄 붕괴론. 예, 47년부터 인도 지도부는 파키스탄 곧 무너진다 그랬어요. 지금도 계속 그런 이야기 떠드는 사람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요. 근거는 지난번에 그 파키스탄의 여러 이해 주체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지도 않고 오합지졸이니까 경제적으로도 이게 통합이 안 이루어지고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자, 역사를 두고 보시면 파키스탄은 IMF를 24번 맞았어요. 네. 저희들은 한 번 맞은 걸로도 트로마를 안고 있죠. 그렇죠. 24번 안고도 잘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식의 희망 회로를 돌리는 단순 논리로 파키스탄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인도가 흔히 하는 오류고요. 파키스탄이 흔히 하는 오류는 이거예요. 극단주의 세력이 파키스탄은 항상 필요해요. 왜냐? 모병제 나라인데 돈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이 1인당 GDP 15,000, 한국 36,000, 인도가 2,500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는 될 바가 아니죠. 그런데 파키스탄 1,600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작죠. 경제력도 약하죠. 인도하고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내 몸 바쳐서 가서 싸우리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애국심 자극.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사원에서 길러내니까 사원에 있는 학생이란 뜻으로 탈레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난민 캠프에서 길러내서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재투입을 해서 성공한 작전이 바로 아프가니스탄 그 점령 작전이었던 거예요. 성공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왜? 탈레반이 파키스탄 말을 듣지 않아요. 즉 극단주의 세력은 한번 양성이 되고 나면 절대로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대 오류의 기초에서 판을 읽어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차 공격이 실패함으로써 모디는 한 가지 옵션을 잃은 거죠. 파키스탄 군부를 약화시키는 옵션은 잃은 거예요. 그런데 2차 공격은 제가 성공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왜냐? 바로 판돈이 너무나 크다는 걸 보여줬고 파키스탄이 앞으로 카시미르에서 다시 공격을 할 때는 이만큼의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현실을 알려줬죠. 두 나라가 이런 식으로 세게 붙은 적은 없었어요 과거에? 거의 없었죠. 물론 우발적인 경우는 있었어요. 파키스탄 총리도 모르게 비행기에 핵폭탄 다 장착해놓고 군부가 알아서 전쟁할 뻔도 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베나지르 부토 시절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부토가 미국에서 하버드 출신이었는데 하버드 동창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알려줬어요. 그 사건 이야기를 조금은 할게요. 어머나 그런 자, 게 있었어요? 예. 와. 루비오가 아심 무니르하고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심 무니르라는 사람이 바로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 군부. 실세네요. 근데 완전 실세죠. 실세. 예. 정치권은 사실은 결정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가끔은 군부를 통제하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들어서는 일이 파키스탄에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군부가 우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개입을 해서 해결했을까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니고요. 간단해요. 돈 주면 되죠. 돈 주면. 여러분들은 주목을 안 하는데 5월 18일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IMF가 구제자금 10억 달러를 줬어요. 파키스탄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피하게. 미국이 관리하던 방식이다. 야야야 인도랑 빨리 화해해. 그만해. 그리고 야, 돈 줄게. 형이 당장 급한 용돈은 좀 찔러줄게. 그냥 대충 해라. 그 마음은 되지 뭐 너희들 끝까지 갈 거 있겠냐 뭐 이런. 너 싸워서 좋을 것도 없잖아. 아, 그렇죠, 돈 받고 그렇죠. 화해. 그러면 미국도 활동비 많이 드는구나. 아, 그렇죠. 그쵸, 그래서 USAID 이런 거 없애버린 거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 IMF 돈이 사실 미국 돈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의결권이 16.4군가가 그쪽에 미국에 네네. 있잖아요. 지분별로 IMF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가 의결권이 2. 몇 %예요. 아주 작은데.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인도 입장에서는. 반대를 해. 그다음에 반대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IMF 표결은. 자, 그러니까 그다음 거 보시죠. 이 보도는 뭐냐? IMF가 파키스탄에 이제 더 가혹한 조건을 11개나 걸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는 사실은 껍데기예요. 조건을 11개 걸었다는 게 아니라 이 조건 걸고 돈을 주었다. 그게 핵심이에요. 결국 돈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누가 이겼다? 파키스탄이 이겼다. 돈 받았으니까. 돈 받고 휴전했죠. 이제 두 사람이 이번 게임을 진행한 메이저 플레이어예요. 자, 자이샹카르가 왼쪽에 있는 인도 외무장관이고요. 가운데가 아짓 도발이라는 인도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안보 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이 인도 총리실의 최고 실세입니다. 모디가 전폭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군요. 나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옆이 모디 총리. 이 아짓 도발이 총 지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경력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파키스탄에서 정보부 요원으로. 다음 사진이 아심 무니르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파키스탄의 군 총사령관인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하피즈의 쿠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 딱 감으면 쿠란을 첫 페이지에서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파키스탄 군부의 수권 집단은 주로 미국 유학을 갔다 오거나 하다못해 미국 연수라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토종 이슬람.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쿠란을 다 외운다. 이런 그러니까 세대가 바뀐 거예요. 즉 미국 돈 받아서 파키스탄이 굴러갈 때 있었던 세속주의 군부 지도자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다르다. 이 두 사람이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인도와 파키스탄이 맨날 그렇게 싸우니까 남북한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째, 인도와 파키스탄은 금년 초에도 서로 핵시설 위치 정보를 교환을 했습니다. 왜냐?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 그 위치는 건드리면 안 되죠. 아니 이 위치를 네가 쐈다고 그럼 나는 당연히 핵으로 보복해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야 될 위치를 정해요. 그 정보를 서로 교환합니다. 네. 금년 초에도 했어요. 두 번째, 자 여기 사진 보시죠. 이게 5월 14일 보도인데요. 뭐냐면 국경수비대 소속 인도 군인이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파키스탄 네네. 쪽으로 별 의도 없이.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예. 그래가지고 갇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제복을 입고 정식 군인이니까 금방 돌려줘요. 일반적으로. 그런 실수야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교전 상황이 벌어지면서 고향에 못 두다가 14일 돼서 이제 돌려준 거예요. 인도로. 너 이제 집에 가라.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파키스탄은 뭐냐면 임란 칸이라는 옛날 크리켓 스타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서 정치를 장악하고 구테타는 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정권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다르잖아요. 네. 임란 칸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내가 왜 바지사장이야 이러면서 군부를 통제하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군부가 임란 칸을 날렸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워낙 크리켓 스타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 막 지원을 하면서 23년 8월에 얼마 안 된 일입니다. 3년형을 받고 수감이 됐는데 그 경찰들이 가서 체포를 못해요. 엄청난 국민적 지지가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농성을 하고 난리여서 지금은 이제 징역형을 살고 있는데 아톡 감옥에 구금이 돼 있는데요. 금년 1월에 수뢰 혐의로 징역 14년이 추가가 선고됐어요. 그리고 그 부인도 7년형 받고 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고요. 부인도요? 아이고. 그런 상황이어서 다음 사진 보시죠. 임란 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시위하는 겁니다. 임란 칸 사진을 들고. 네. 그러면 자 임란 칸이 이렇게 인기가 높은데 저 사람이 파퓰리스트 쇼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높은데 군부가 이 사람을 그렇게 대할 때는 군부의 인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심각하게.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위기로 가는 거 아니야 이야기 나올 만큼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1차 공격에서 파키스탄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군부의 인기는 최고로 올라갔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군사적 성공 정치적 실패가 모디의 지금 결과라고. 네. 그러면 군사적 실패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모디 입장에선.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사진 보시죠. 여기 보면 파키스탄이 항복했다. 두 번째로. 이런 게 지금 인도 언론에 주로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아심 무니르하고 셰크바즈 샤리프 총리가 울고 있어요. 모디가 화가 나가지고. 자, 인도의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그 다음 사진 보시죠. 뭐라고 나와요? 지금 텔루구의 매체인데요. 아심 무니르가 아짓 도발한테 항복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 1차 공격에서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뭘 SNS 차단한다고 다 차단이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외 거주 인도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죠. 가짜 뉴스다. 여기 봐라. 파키스탄은 전투기가 0대 격추됐는데 인도권 6대가 격추됐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는 막 그 보도들이 있는데 이거 다 가짜 뉴스다. 이런 거를 자꾸 보도를 해요. 인도에서? 예. 근데 CNN에서 만든 그래픽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가짜 뉴스일 수는 있는데 이 맥락은 뭐냐면 어쨌거나 파키스탄이 더 잘했다는 건 다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정리를 하죠. 인도에서. 예. 그러면 제가 왜 군사작전에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냉철하게 한번 물어보죠. 모디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목표가 뭘까를 물어야 돼요. 목표 1번은 뭐예요? 분노가 사가야 되죠. 국민들의 그렇죠. 분노가. 근데 이제 분노는 사군 거 아니에요. 예? 과부들의 한을 풀어줬다. 그리고
그 9군데 뭐 폭탄 던지고 그러고 나서 인터뷰에 계속 나와요. 나는 모디 총리에 감사한다. 아, 그 여자가. 예, 내 그 한을 풀어줬다 이런 인도군에 감사한다 뭐 이런 거 나오면 막 심금을 울리잖아요. 그렇지.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장기적으로 파키스탄이 도발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어려워요.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김정은이 있는데 총참모장은 김정은 말을 안 들어. 네. 근데 휴전선에 있는 게릴라는 총참모장 말도 안 듣고 와서 또 사고를 쳐. 또 다른 조직이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포격을 해서 이거를 혼을 내줘야 되나 전투기 띄워야 되나 고민이죠. 네. 근데 김정은이나 총참모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투기가 뭘 날리는 순간 우리 핵무기 날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픈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핵 전쟁까지는 안 갔지만 판돈이 커졌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움직이는데 부담을 가질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냈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군사작전에 성공을 했다. 특히 2차 공격이. 1차 공격은 아니었지만. 근데 2차 공격은 언론 보도에 주목받지 않기 때문에 인도가 너무 아슬아슬한 일을 했다 이런 식의 보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아, 그리고 국민들 설득은 1차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우기고. 예. 아. 그렇게 그게 먹혀요? 여론이 어때요? 그러니까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첫째, 그렇습니다. 지지율은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양쪽 다 이겼다고 말은 하는데 온도 차이라는 게 있어요. 온도 차이. 그 파키스탄에서는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뜨거움. 예, 뜨거움. 근데 인도에서는 그냥 언론에서 이겼다고 발표를 하고 약간 좀 김 빠진 맥주 같은 분위기.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보도들도 자꾸 보고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전투기 떨어졌대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자꾸 돌고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인도에서는 압력 수단을 높여야죠. 그러니까 첫째는 인더스 강 가지고 너희들 괴롭혀 줄 거야. 네. 앞으로 계속 두고 똑바로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파키스탄 군부가 민병대 조직을 100% 장악을 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질문이죠. 그건 남는 질문이고. 두 번째, 너희들을 괴롭히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알아. 인도에서 뭘 알아요? 설명드렸죠. 첫째, 파슈툰. 독립운동하는 파슈툰. 예. 독립운동하는 발로치스탄 사람들을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인도가 직접. 근데 직접 지원하면 티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테러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 돈 주고 가서 야 파키스탄 군인들 쏴 죽여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뭘 했냐.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인도 외무장관 좌이샹카르가 바로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하고 공식 통화를 했습니다. 외교관계 정상화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너희들 괴롭히려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이 카드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럴 때 인도의 구조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저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기 축구하는 배 나온 아저씨인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거나 주변의 식구들한테 말할 때는 자기가 호날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손흥민 뭐 경기하는 걸 보면 그냥 막 답답해서 쌍욕을 하는 거죠. 내가 가면 3골을 넣었을 텐데 말이야. 예. 뭐 이러고. 근데 그걸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뭘 하게 되냐. 현실적이지 않은 갑질 외교를 하게 돼요. 인도가. 그렇잖아요. 자기는 미국하고 같은 급이란 말이에요. 아니 아까 보셨잖아요. 모디 총리가 오면 저는 팬이에요 이러고 달려오고 뭐 바이든이 와서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이러는 총리가 있는 나라인데. 그게 국민들을 향한 정치적인 그런 프로파간다예요? 아니면은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을 외교적으로 하기는 해요? 예, 비슷하게 맞춰가죠. 그래야 그림이 맞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인도처럼 심각하게 외교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나라가 드뭅니다. 미국에선 외교가 표가 안 돼요.
아시잖아요. 관심도 없고. 예, 관심 없고 실업률 데이터가 중요하고 기름값이 중요하지 아무 일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사람들 만나면 뭐 차이나의 수도가 저펜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애들 텍사스에 다 같이 사는데 그런 분들 많죠. 아니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갑질 외교를 하다 보니까 네팔에는 친중파 올리가 지금 돌아왔어요. 몰디브에는 인디아 아웃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대통령 선거한 사람이 지금 집권 대통령입니다. 주변 여론이 안 좋아지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셰이크 하시나가 축출이 됐어요. 그래서 아와미 리그 즉 친인도 계열 정당이 정치활동 지금 금지당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파키스탄하고 주고받은 나흘의 전투 동안 방글라데시 퇴역 장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 기회에 우리가 인도 동북 칠성을 점령하자. 우리가 인도를 이때 공격을 하자. 그러면 방글라데시 입장에서는 인도가 갑질하는 거 너무 싫다. 그러면 어디랑 친해지겠어요? 중국하고. 중국. 근데 이번에 중국 무기를 봤잖아요. 자, 알리 전투기, 태무 전투기는 안 날아가. 이런 이야기 자꾸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라팔도 떨어져 그냥. 그러면 자, 알리 전투기 사야 되지 않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 야, 너는 나랑 친하잖아. 그러니까 싸게 줄게.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 인도산 전투기 있어요? 떼자스 이런 거 사람들이 그 전투 가능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1차 공격 때도 떼자스가 출격했다는 보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 있긴 있어요. 예, 갖고 있어요, 국산. 자, 그리고 얼마나 뭐랄까요, 좀 유치한 반응을 하냐면 트럼프가 인도의 관세를 27% 때렸어요. 근데 트럼프가 방글라데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37을 때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역 패권국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런 불공정 무역을 하면 안 된다. 뭐 중국은 그런 말이라도 하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지. 미국에 자기가 대항해서. 이해 당사자긴 하지만 인도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만세 이제 방글라데시가 37% 얻어맞으면 우리나라에서 의류 수출하자 이런 이야기 주로 했어요. 이게 과연 지역 패권국이 보여줄 자세냐. 또 하나 파키스탄은 29%를 얻어맞았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파키스탄의 경제라는 수출할 게 없을 텐데.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교를 국뽕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한 역풍을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제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냐면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가 어디냐면 인도 동북부 지역이에요. 인도 동북부 지역은 동북 칠성이요. 아주 좁은 회랑으로 인도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우리가 닭목이라고 부르고 실리구리 회랑이라고 그래요. 여기만 끊어버리면 동북 칠성은 통째로 외국 손에 들어가요. 그렇겠네. 중국이 여기 국경을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옆에 있는 여기 점 찍혀 있는 랄모니르핫 여기에다가 중국에서 와서 공항 개발을 할 만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왜 여기일까요? 전략적 요충지? 그렇죠. 근데 중국이 만약에 중국 전투기를 파견해서 여기 상주시킨다고 하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글라데시하고 사이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왜냐? 힌두 국수주의를 하니까. 이제 인도 내부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드릴 결론일 텐데요. 네. 자, 이건 설명을 드리자면 한 2시간 이야기를 아주 줄여서 할게요. 자, 큰 틀에서 보자면 인도의 정치 지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예요. 옛날에는 카스트 단위로 살았어요. 카스트가 4개로 나눠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바르나라고 그러고 그건 현실하고 아무 상관없이 먹물 먹은 사람들이 책에다 그린 판타지예요. 그걸 영국 사람들이 현실로 만든 거예요. 책 보고 그런 줄 알고 주민등록에다 그렇게 반영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현실이 아니고 또 영국이. 예, 카스트는 뭐가 현실이냐면 각 지역별로 있는 유럽의 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악구 강시 이게 카스트예요. 그러면 관악구 강시들은 뭐래요? 강시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몰표를 하죠. 그런데 옛날엔 천민이면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던져지냐면
천민들한테 주는 할당이 있어요. 할당이 뭐냐면 대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할당을 해줘요. 어포머티브 액션. 어포머티브 액션. 그럼 강 씨가 할당을 받는 순간에 우리 아들이 갑자기 대학도 갈 수 있고 공무원도 되는데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잘 나가던 상위 카스트를 관악구청장, 관악구 국회의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강씨들끼리 똘똘 뭉쳐서 몰표를 하는 거예요. 아, 정책에 반영하려고. 예.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정치 집단이에요. 카스트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기존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논리를 바꿔야 돼요. 야, 2%야. 네가 나보다 낮은 건 네가 카스트가 낮아서가 아니고 너 50등 할 때 내가 1등 했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성적이 50등이었으니까 내 밑에 있는 게 당연하고 네 아들이 1등하고 내 아들이 50등 하면 자리 바꾸겠지 이렇게 말하면 그럴듯하잖아요. 뜻하지. 아, 능력주의로 카스트 제도를 이렇게 트랜지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스트가 이제 교육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인도 교육이 전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다? 능력주의와 힌두 국수주의가 결합을 해요. 이 결합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잘 보세요.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파시스트라고 그러는데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유시장 경제는 자유주의자들의 논리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힌두 국수주의자들이 자유시장 능력주의를 떠듭니다. 그 상징이 바로 모디예요. 즉 무슨 말이냐? 자유시장 능력주의는 좋은데 2%가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에 가르쳐준 적도 없고 한데 아 너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학원도 보내주고 다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1등 했고 나는 50등 했는데 나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면 어떡해. 이거 그렇지. 불만이죠. 예. 그럼 그 불만을 어떻게 잠재운다? 국뽕정치, 위대한 힌두 이렇게 해서 화나면 가서 무슬림을 두들겨 패세요. 아, 이렇게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예. 내부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그렇죠. 그러면 80%의 힌두의 표를 긁어 모으면 14%의 무슬림 표는 포기해도 선거에서는 항상 이기니까. 자, 그러면 이번 충돌이 파키스탄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으킨 거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에요. 그건 상시적인 거지 이번에 생긴 변수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인도가 총선 때문에 2019년처럼 또 작전 좀 했냐? 그럼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총선 아직 많이 남았고요. 뭐 비하르 선거가 곧 다가온다고 하지만 큰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용은 뭐냐? 자, 제가 말씀드렸죠. 카스트를 기반으로 한 정치가 있고 네. 그거와는 별도로 바로 뭐다? 카스트하고는 상관없는 능력주의 정치라는 게 또 있는 거잖아요. 자유시장 경제 정치. 근데 이 힌두 국수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합친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모디가 작년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죠.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10년 주기로 카스트 정치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이제 또다시 도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갈등. 다시 이거는 말만 평등한 사회고 능력주의지 해먹던 사람들이 계속 먹는 거야. 나는 안 속아. 지금까지 기다려봤는데 나는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변한 게 없다. 예, 빈부격차는 왕이 있던 1800년대보다 지금이 더 큽니다. 인도에. 예를 들어드릴게요. 인도가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해서 중국을 따라잡는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5살에서 64세 사이에 생산 가능 인구를 따지면요. 인도는요. 노동력 중에 51%예요. 중국은요. 76%입니다. 오, 그래요? 그 말은 아주 어리거나 아주 나이 많거나 하는 인구가 많다는 뜻인데 예. 인도가. 14억이 돼서 인도가 노동력이 훨씬 많고 더 싸고 저 노동자의 노동력의 질을 지금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노인이 많아요? 아니면 어린애가 많아요? 어린애들이 많겠죠. 15세 미만이 많구나. 이런 식의 아니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객관적으로 보시면 네. 이게 간단하게 중국을 따라잡는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이제 같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7년 할부 이렇게 하면 대부분 계략적으로 계산이 100개월 가까이 나와요. 자동차를 100개월 할부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한국 같으면 100개월을 타면 아마 폐차시킬 거래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이 갈등 상황을 또 하나는 인도가 제조업을 만들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제조업 진흥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IRA 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와서 들어와서 공장 짓고 몇 개 이상을 생산해. 그러면 보조금 준다. 혜택도 주고. 예. 근데 혜택하고 보조금은 중간에 떼먹어요. 흔히 하는 일이고요. 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예산 집행률이 38%예요. 보조금 준다는데 들어와서 돈 받아가는 외국 회사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아마 금년에는 지금 그 제도가 없어질 걸로 지금 누가 떼먹어요? 위에서 떼먹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요. 그게 이제 인도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인도는 시장 개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정책을 왜 만들었어요? 그럼 혹시? 그러니까 들어와라. 투자금을 갖고 오는 건 좋은데 너희가 돈 버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 이야기죠. 근데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못 벌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선 갖고 들어오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공장 짓고 나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건 그런데 모디가 모디노믹스로 유명한 이유가 외국인 자본에 대해서 과거보다 좀 더 과거보다 낫다는 거죠. 과거는 어땠겠어요? 과거는 세금을 소급 적용했어요. 2%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갑자기 전화해서 세금 내 20% 그런다고요. 뭐 아니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닌데요. 그런데 아니 오늘부터 내가 다시 받기로 했어. 이게 인도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식의 그 수사를 가지고 굴러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가. 근데 그러면 안 갈 텐데 외국인 자본이. 그래서 얻을 게 뭐예요 인도가? 근데 받고 싶지 않다? 아니요. 받죠. 받고 싶죠. 근데 받으면 뭘 해줘야 돼요? 이윤을 얻을 수 있게 그렇죠.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건 싫은 거죠. 근데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필리핀도 빈부격차가 엄청난데 소수의 기득권이 그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실 나라가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한 인도는 논리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구조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이야기는 이거예요. 4월 22일에 테러가 났죠. 네. 4월 30일에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인도에서? 네, 인도에 아무도 주목을 안 했어요. 인도 내부에서도 주목을 잘 안 했는데 뭐냐? 인도는 독립한 이후에 한 번도 인구 총조사를 할 때 카스트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 관악구 강씨가 관악구의 60%라는 게 딱 통계에 나오면 선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강씨는 이 씨한테 가서 야 임마 꿇어. 너 다음번에 내가 임마 국회의원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씨가 시비를 어떻게 걸어요? 그렇지. 아니 강씨가 60%인데 끝. 근데 통계치가 안 나오면 각자 모르니까 휴먼으로를 돌리면서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스트 정치하는 세력, 특히 지방 정치 세력들은 카스트 센서스를 하자고 그래요. 이게 사회의 현실이니까 현실 그대로를 직시하면서 정책을 쓰자. 이래야 나라가 나아진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97%가 한 카스트 안에서 결혼을 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이진우가 태어나는 순간에 이진우의 인생은 그 이씨 카스트에서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진우 뒤통수를 때리고 뭐 이래가지고 네가 1등 해야지 이런 이야기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 씨가 단체로 어떻게 바뀌어갈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정책이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중앙정부는 그걸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번 4월 30일에 갑자기 그걸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4월 30일. 카스트 센서스를? 예. 근데 그거는 과거에 선거하고 나면 선거구에서 득표율을 가지고 대충 다 짐작이 되던 수치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건 다 추정치죠. 조사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당을 받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야당 지도자들 지금 크게 그려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야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음흠. 라울 간디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비하르에서는 카스트를 조사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네. 비하르 주에서.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비하르를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다? 자, 63.1이라고 나와 있는 게 other backward class죠. 여타 후진 계층이라는 뜻이에요. 할당을 받아야 되는 최천민 빼고 최천민 위에 있는 카스트가 63.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뭉치면 선거가 어떻게 돼요? 뭐 결정되겠죠. 뒤집어지겠죠. 그거를 공식적으로 비하르에서 확인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인도 전국에서 확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모디가 너무나 큰 결정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 이전에 여기 없을 때는 여기 선거구가 어떻게 반응을 했었던 선거구인데요? 득표 상황은 나중에 결정이 되지만 예. 추측만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 당을 찍었겠지. 그래서 이렇게만 여기서 생각을 나왔겠지. 하지. 이 후보가 이 카스트 출신이니까 대략 30% 먹었지 않을까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지. 그렇지. 야, 63.1%가 거기에 해당되는 카스트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해요? 왜? 이게 이제 계산이 너무 복잡하죠. 모디는 왜 했을까요? 지금까지 거부하던 걸. 그러니까 모디 스스로도 이제 인도 정치판이 바뀌어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판 안에서 BJP의 살 길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전략은 대충 어떤 하나의 인도 뭐 이렇게 약간 전진하는 인도 이거 좀 포기하고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거 아니고 카스트 전쟁으로 맞붙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옛날에 지역 감정 자극해서 당선하려고 하는 그거랑 비슷한. 예.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식민 시절에 있었던 데이터를 예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식민지 시절에는 각 지역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카스트가 제일 우세한 카스트인지를 다 조사를 해서 보여줬었어요. 자, 일이 이렇게 되고 나면 자, 어떤 거냐. 만약에 모디가 다음번 총선에 또 수상 후보로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모디의 후계자가 새로 등장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후계의 구도도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기 사진에 보시면 모디하고 인사하고 있는 인물이 요기 아디티아나트인데요. 이 사람 카스트가 타구르 카스트예요. 상층 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아주 낮아져요. 타구르가 벵갈에 가면 타고르입니다. 참고로. 상층 소수라서? 예. 아니 민주주의는 머릿수로 이기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던 니틴 갓가리 지금 장관하고 있는 이 사람은 더 심각한 게 브라흐마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더 소수. 그리고 최상층 사제 계급 출신이라고. 그분은 선거로 당선된 분이에요? 예, 지역구에서 당연히 당선이 되죠.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야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각에 들어가서 장관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그 지역구에서도 예전에도 우리 카스트의 후보를 찍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그렇게 소수인 분이 그럼 당선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이씨 카스트한테 제가 강씨지만 던질 수 있죠. 카드를. 이씨들한테 이걸 해줄게. 아하, 연정을 했다. 그러니까, 연합을 했다. 예. 특정 카스트에 타겟팅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표가 되니까. 그래서 인도의 인프라가 안 갖춰지는 거예요. 교육 투자,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는 안 합니다. 왜 표가 안 돼요? 오래오래 걸리는 건. 그렇죠. 표 안 나는 건. 표 안 나는 거. 그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트나비스는 마하라시트라 지금 현재 주지사인데요. 이 사람도 브라흐마나 출신이니까 아마 대권 가도에는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런 내용을 지금 이미 인도 언론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 파키스탄과의 그 분쟁, 그 와중에 그 테러와 여러 사건들이 굴러가고 있지만 인도 정치권은 그것마저도 큰 흐름 안에서 어떻게 지금 BJP의 장기 집권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걸 발표를 했을 때 핵폭탄급 논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하면 수렁에 빠져요. 요 카스트 예. 분포. 예. 그러니까 다수가 되는 카스트가 과거에는 누가 와서 우리랑 협력할래 그러면 학가 해준다는데 뭐 이러고 있는데 예. 야 우리가 1등인데 쟤 뭐 하고 있는 숫자로 딱 나타나니까. 가 임마 이렇게 나온다는 거군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 더욱더 노골적으로 예. 된다. 그러니까 이번 타이밍이 저거 발표하기엔 제일 좋은 타이밍이죠. 어떤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와우. 아니 4월 왜 30일에. 그러냐면 4월 22일 날 테러가 터졌는데 5월 7일 날 지금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4월 30일 날은 그렇죠. 관심 없죠. 관심 없죠. 그래서 인도 주식시장에 모디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생각 다시 고쳐야 되는 겁니까 그럼? 나 인도 아니요. 펀드 있는데. 제가 이제 인도 제가 한 5년 매번- 전에 수익이 엄청 좋아요. 예,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겁니다. 주식은 국가를 사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인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인도도 작전이 있어요. 뭐가 작전이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국가가 할 일을 재벌이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만이 제대로 안 굴러가면 무슨 항만에 뭐를 어떻게 합리하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항만 공사와 항만 자체를 대기업에 그냥 줘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흑자 전환합니다.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민영화의 마법이죠. 발전소, 송전 모두 다 그렇게 해서 효율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럴 때 사회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작전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을 하려면 실명제 네트워크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2%라는 사람이 은행 구조가 없어요. 신용 등급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첫째 휴대폰을 사게 만들어요. 네. 반드시 안 살 수가 없게. 그리고 음. 휴대폰 안에 홍채 정보까지 갖고 있는 아다르라는 주민증을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면 2%가 받아야 될 보조금을 제가 카톡으로 쏴버려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다? 서울시 공무원이 빼먹을 게 없어져요. 데이터 와우. 자동화가 되면 그렇네요, 진짜. 그다음 2%의 신용 정보는 어떻게 털면 돼요? 카카오에서 털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끌고 나가는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전략의 핵심에 릴라이언스와 아다니 그룹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먹힐 것이며 기타 등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꾸 흑백 논리로 인도 경제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근데 특히나 14억이니까 될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너무 되는 단순한. 이야기예요. 모디의 집권 연장은 많이 가능해 보이세요? 저는 모디가 받은 최대의 축복은 최고로 무능력한 야당을 만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인도 얘긴데. 인도 예. 지금 인도 야당은 증조 할아버지가 하고 있던 일을 증손자가 하고 있어요. 그 증손자는 왜 정치해요? 증조 할아버지가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거 안 하면 자기 할머니랑 옛날에 돈 먹은 것까지 다 문제될 때 간디 집안에.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모디는 끝까지. 그런데 이제 간디 집안이 아닌 야당의 지도자가 실제로 다음번에 후보로 나오면 네. 이야기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번에 델리 전 주지사 했던 사람 선거 와중에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2인자 3인자들 올라오는 거 싹을 자르는. 예. 그래서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는 모르지만 이제는 어떤 식의 변화가 가능할 거냐면 두 정당이 싸우다가 한쪽이 너무 약해지면 이 정당이 분화할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당이 분화하면서 그 안에서 힌두 극단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는 방식으로 재정리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 복잡하지만 2시간 어간 들으니까 네. 대충 확 돼버렸네. 그러게요. 그리고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은 자꾸 지도자가 바뀌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생기면 이게 뭔가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네. 바보가 아니라면 오래오래 하는 게 인도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그렇죠. 정치적인 예. 성향과 무관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약간 좀 마음이 놓이네요. 다음에 또 교수님 모셔보고 또 인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네. 있는지 야, 또 다른 이야기. 요거는 인도어로 우리가 자막 깔고 인도에다 보내면 야 이것도 어떻게 알았지? 댓글도 많이 달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